자, 재정관할입니다. 재정관할은 재판에서 정하는 관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관할의 지정이 있고 관할의 이전이 있는데, 자, 먼저 관할의 지정. 자, 관할의 지정이란 관할법원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요 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서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법조문이 중요하죠. 자, 관할 지정 청구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다. 자,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관계에 있는 1심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서 의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 그리고 검사만 신청권자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신청권자가 되질 않아요. 다음 페이지 가면 관할의 이전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피고인도 들어옵니다. 자, 그 점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검사만 된다. 그리고 의무적이다. 어떨 때 신청하는지를 보죠. 1번, 2번 묶으시고. 자,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자, 그때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상급법원의 관할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 1번, 2번이 어떤 것인지는 각주에 나와 있고요. 자, 검사는 공소적의 전후를 불문하고 1번이나 2번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방식 보죠. 자, 검사는 관할의 지정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서면이죠. 자, 바로 위 상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이전도 나오죠. 지정도 이런 절차, 이전도 이런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자, 공소를 제기한 후라면, 자, 분명 후에서 공소제기 전후 불문한다 그랬죠? 전이라면 1항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후에 제기했다면 2항까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된 후에 지정이나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이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면 됩니다. 자,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지정이라든지 이전 신청 다 공통되죠? 자, 그러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정지하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끊고. 다만 예외가 있죠? 급석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법원은 어떤 재판 내릴까요? 자,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법원을 정하는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됐고, 자,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가 없는데, 이 기정 결정에 대하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즉시항고 배우겠지만 즉시항고가 되려면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즉시항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항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보통항고도 안 돼요. 보통항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불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전 가죠. 자, 이전이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가 있겠죠. 법관이 전원이 코로나에 걸렸다 할 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될 수 있겠죠. 밑에 각주에 나와 있지만 재척 기피 회피를 당한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사망 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는 법원입니다. 없는 밑줄 그시고 있는 법원으로 보내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사건 이송이에요. 여기서는 없는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관할 이전이라 합니다. 자, 이 관할 이전은 성질상 토지 관할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이 관할 이전은 1심, 2심 모두 다 인정됩니다. 법조문 가죠. 자, 누가 이전 신청을 하는가? 검사, 당연히 들어오죠.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의무적이죠. 그런데 피고 들어오네요. 자, 피고인도 여기서는 신청권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할 수 있답니다. 재량이라는 거죠. 조심하시고 의무적이다.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자, 피고인은 뭐죠? 공소 제기 후에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죠. 피고인만 됩니다. 피의자 안 됩니다. 쭉 내려오시면 여기 절차 보시면 검사는 의무적이나 피고인은 신청권만 있을 뿐이다. 신청권만 있을 뿐이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지만 그건 앞에서 보았듯이 관할의 지정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피고인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에만 가능합니다. 자, 방금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모두 다 가능하다. 올라가죠. 자, 1번, 2번 묶으시고요. 자, 어떨 때냐? 법률상의 이유로. 법률상의 이유란 각주에 나와 있듯이 재척, 기피, 회피를 당했을 때 또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했을 때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또는 민심 있죠, 민심. 요즘은 참 민심도 그래요. 뭐 전두환 사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로 내려가서 재판받았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재판이 그 민심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공장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염려가 있을 때는 이전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주면 하는 거고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재판하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이전 신청할 수 있다.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자, 판례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판례의 경우에 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까? 예요. 자, 파란색으로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지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관할 이전 신청 대상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검사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잖아요.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소장이 검사 이송 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했을 때 여기서 피고인은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였다 하여 이것만으로도 역시 이전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고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을까?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판례는 이전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묶으시고요. 우리 판례는 이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됐고. 자, 기타 봅니다. 자, 신청 방식이라든지 절차 정지라든지 처리 절차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요 지정 배웠지? 똑같아요. 앞에 가보면 제가 그래서 읽어드렸잖아. 여기도 보면 여기 지정 나오고 이전 나오죠. 여기 지정 나오고 이전 나오죠. 여기도 지정 나오고 이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과 신청 방식이라든지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지정이나 이전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각 결정도 똑같아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이나 신청이나 이전이 똑같이 지정이나 신청이나 똑같이 불복이 안 된다. 경합갑니다. 경합이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쵸? 우리 앞에서 관할 배웠지? 뭐 범죄지, 현재지, 뭐 주민등록증 등등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관할권은 우열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검사는 어느 법원에서나 공소 제기 가능하고요. 또 검사가 어느 한 법원에 대해서 공소 제기했다 하여 나머지 법원이 관할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중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중심판이 된다는 것은 소송 경제에도 반하고 또 모순된 판결성의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소법은 이 관할권이 경합하고 있을 때 그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법조문인 거예요. 자, 법조문을 봅니다. 먼저 사물관할이 경합했을 때는 자, 합의부 우선의 원칙입니다. 합의부가 우선된다. 그것을 법조문에서는 뭐라 하고 있냐면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고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었을 때는 누가 정한다? 합의부 동그라미. 합의부가 정한다. 여기서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었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각주 쭉 설명해 놨는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법조문에서는 합의부가 정한다. 자, 요 12조는요. 12조 봤지? 이것은 1심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자, 동일 사건이 항소법원과 1심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12조를 준용해서 이 항소시 법원에서 재판한다 하고 있어서 약간 영역을 넓혀요. 그래서 항소법원과 동일법원, 1심 법원에 계속되었을 때도 12조를 준용하겠다. 자, 합의부가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심판을 하지 않는 단독판사는 공소기각하면 되고요. 만약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 판결 때리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고 토지관할 경합입니다. 토지관할 경합은 자, 법조문 읽어볼게요.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되었을 때는 먼저입니다.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이것을 선착수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고 이게 원칙인데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즉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재판 도중에 직권으로 즉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자 먼저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럴 때 뒤에 공소 제기받은 법원은 공소기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뒤에 공소 제기받은 법원이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 경우에는 먼저 공소 제기받은 법원이 면소 판결 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됐다는 말은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확정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부라든지 나중에 공소제기 받은 법원은 각각 면서 때리면 됩니다. 자, 됐고 색깔 하나 칠해드리면 이렇게 색깔 하면 됩니다. 자, 관할 위반의 효과입니다. 자, 직권조사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자, 뒤에 배우겠지만 저 뒤에 배워요. 아니다.
우리 저 증거 파트에서 배웠나? 요 관할 조사는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물 관할은 전체 심리 과정에 존재하면 되고, 토지 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되는데요. 자, 공소 제기 시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만약에 관할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자, 보존제 효과 원칙까지. 자,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 이때는 판결입니다. 판결은 종국 판결입니다.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 그냥 종국 판결로서 관할 위반 선고 때리면 끝입니다. 이걸 결정으로 하면 틀려요. 기출된 적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쓸게요. 결정 X. 자,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지?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대. 이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써드립니다. 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송행위는 마다 여전히 효력이 있다. 됐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정지효도 있고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이런 것들도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개의 소송이가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 관할권 없는 법원이 실체 판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자, 예외 갑니다. 자, 토지관할 위반. 자, 법원은 신청이 들어와야지 관할 위반 선고를 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 신청 동그라미. 피고인의 신청입니다. 신청이 들어와야지 관할 위반 선고를 할 수 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됐고. 무슨 뜻이에요? 그치, 피고인에게 불만이 없다면 그냥 계속 소송을 진행시키다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관할 위반 선고 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저 뒤에 공판에서 배우겠지만 모두 진술이야. 모두 진술 단계까지는 늦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술 단계까지는 적어도 해라. 그 뜻이고. 자, 법조문 여러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를 가볼게요. 자,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자,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소 가볼게요. 상소. 자, 관할 인정이나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는 절대적 항소,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법조문 가보죠. 이 법조문 두 가지 비교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잘 나와요. 자, 366조. 공소기각, 지금 공소기각 시간 아니니까요. 저 관할 위반만 볼게요. 자, 관할 위반입니다. 위반이 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환송입니다. 환송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이 위반되었대. 이게 무슨 뜻이야? 유무죄 재판을 해야 하는데
관할 위반의 재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치? 그랬다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고, 그 밑에 가보면 이거는 관할 인정이죠. 인정이 법률의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입니다. 이송. 여기서 관할 인정이 법에 위반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재판하면 안 되는데, 즉 유무죄 판결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법원 쪽에서 재판했던 얘기야. 그럴 때에는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위반일 때는 환송입니다. 인정일 때는 이송인 거예요. 요 환송과 이송을 바꾸면 틀려요. 두 가지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사실관계 설명드렸어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앞 글자 따서 외우세요. 위환입니다. 위환. 인입니다. 위환, 인이 이렇게 외우시고. 판결은 종국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란 말 써줬단 말입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요 판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지방법원 하부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에 관하여 항소부에서 재판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이 재판한 거야. 맞죠? 하부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재판했다니까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치?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등법원이 재판하면 안 되는데 고등법원이 재판을 한 거야. 그랬다는 것은, 자 보세요. 관할 인정이 법의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즉 고등법원이 재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고등법원이 재판한 거예요. 자, 그랬다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치? 사건을 관할권 있는 어디에다 보낸다? 하부부. 요 하부부로 이송해야 된다. 이송이죠, 이송. 이송이지. 환송이 아니고. 그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